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오늘 2016년 5월 19일 10번째 어머니 기도회에 그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우리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명예석자 교수님이시며 전 전주대학교 총장이신 우리 고건 교수님이십니다. 알파고 시다의 자녀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고도 풍성한 은혜를 오는 모든 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조금 아까 성경 봉독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경쟁해야 될 사람들은 거인 안악 자손들이고 우리 자녀들이 정복해야 될 그 성읍은 견고한 성읍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의탁할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알파고 시대 자녀 교육 조금 가야 될 길이 좀 멀어서 좀 급하게 얘기를 해드려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파고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파고 시대를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쭉 이해하셔야 되는데 먼저 디지털이란 게 뭐냐? 계속 디지털 얘기하잖아요. 뭐 쉬워요. 우리 몸무게 잴 때 저울이 있잖아요. 옛날엔 그게 바늘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숫자가 나와요. 숫자를 디지털이라고 그러죠. 맨 밑에 빨간색이 그죠? 뭐 온도계도 마찬가지. 옛날엔 빨간 눈금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숫자가 나와요. 그죠? 물, 이 산성이냐 뭐 이것도 숫자가 나오고 심지어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아침마다 이걸 하면은 당 수치가 숫자로 나오죠. 그 맨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숫자를 영어로 보면 디지털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이게 센서라고 불러요. 저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게 센서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센서라는 뜻은 숫자로 나타내준다 이게. 뭐 온도 센서, 수질 센서, 혈당 센서 이렇게 센서라고 부르죠. 이 센서라는 것은 물리, 무게라는 정보를 숫자로 가르쳐줘요. 센서. 온도계는 뭐예요? 온도 센서라고 부르죠. 그건 뭐예요? 열, 온도라는 정보를 숫자로 알려줘요. 디지털로. 그죠? 네. 그 디지털로 알려주는 걸 센서라고 그래요. 또는 화학 센서, 생물 센서. 그죠? 네, 센서. 그죠? 네. 그 당장 네이버에 가서 센서 이렇게 쳐보시면은 수천 개가 떠요. 하나하나가 뭐예요? 뭐 3,000원 보내면 센서가 와요. 8,000원 보내면 센서가 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건 가속도 센서, 어떤 건 뭐 가속도 센서, 경사 센서, 광 센서, 압력 센서 뭐 이 안에도 센서가 20-30개가 있죠. 어떻게 알아요? 터치 센서가 있잖아요. 소리 센서가 있잖아요. 빛 센서가 있잖아요. 나침판 센서가 있잖아요. 그게 20-30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몇천 원밖에 안 해요. 이런 게 수십 개가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다. 소리라는 정보도 있고 뜨겁다, 차갑다라는 정보도 있고 무겁다, 가볍다라는 정보도 있지만 하여튼 옛날에 이게 다 제각각이었었는데 이게 전부 이제 디지털로 표현이 된다. 1, 2, 3, 4, 5, 6. 그 디지털은 십진법도 있지만 십진법 말고 이진법도 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종합하면 무슨 뜻이 돼요? 모든 정보는 0101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야 컴퓨터는 전기니까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01 안에. 이 자석이니까 자석은 north and south가 0101 안에. 그죠? 그죠?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면 마이크에
이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가죠, 그죠? 소리가 이런 파형에 들어가면 소리 파형하고 똑같은 전기 파형이 생기죠, 그죠? 그럼 센서를 사용을 하면 이 전기가 디지털로 바뀐다 이게. 1초에 예를 들어서 이 매 초마다 10번씩 또는 20번씩 이 기록지가 뭐냐? 기록지가 지금은 40이다. 지금은 5다. 지금은 39다. 이 기록지란 건 볼테이지, 암페어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연하면 이 강연하는 데 따라서 숫자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숫자를 디스크에 저장하면 오디오 파일로 저장했다 하고 또 이거를 그냥 인터넷으로 보내면 전화로 통화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좀 빠르게 나도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죠? 워낙 전달해야 될 양은 많고 좀. 그래서 원래 이걸 이제 애널로그 센서라고 이걸 이제 디지털 신호라고 그러죠. 애널로그 시그널, 디지털 시그널. 사진은 어떻게 되냐? 사진은 막 바둑판처럼 아주 잘게 잘라요. 그래서 하나 하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면 픽셀이라고 불러요. 픽셀. 요 하나 하나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불러요. 그죠? 픽셀마다 센서를 붙여요. 그럼 밝으면은 빛이 전기가 그래서 이게 까만색이면 1, 하얀색이면 0. 센서는 뭐라고 그랬지? 아까 센서는 01로 나타내는 거예요. 뭐를? 모든 것을 다. 그죠? 빛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매트릭스가 생기죠. 이런 행렬이 생기죠. 그죠? 그거예요. 그럼 칼라 사진은 어떻게 되냐? 칼라 사진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칼라 사진을 3원색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빨간 거에 색이를 나타내고 이거의 색이 이거의 색이. 그래서 빔 프로젝터는요. 이 안에 총이 3개가 있어요. 빨간 총, 3원색 총이 있어가지고 같이 쏘죠. 셋이 다 쏘면 하얀색으로 나오고 셋이 하나도 안 쏘면 까만색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칼라 사진은 흑백 사진하고 뭐가 달라요? 그냥 3원색으로 해서 매트릭스가 3개가 있다. 빨간 매트릭스. 정보가 3배라는 거 이외에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것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영화는 어렸을 때 장난해 보셨겠지만 필름을 보면은 필름이 뭐예요 결국. 1초에 칼라 사진을 20번, 30번 바꿔 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의 양만 20배, 30배 많아진 거지 동영상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우리가 동영상, 사진, 흑백 사진, 소리까지 다 했어요. 그죠? 그게 다 0101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정보가 0101로 다 표현이 된다. 그게 우리가 지금 디지털에서 배운 개념이에요. 그죠? 이건 필요하시면 제가 목사님께 다 파일 드리고 할 테니까 여기 있는 건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인터넷은 뭐냐? 인터넷은요, 미국의 두 대학교가 예일 대학교하고 뭐 대학교가 두 대학교의 컴퓨터 센터 컴퓨터를 실례 말씀이지만 이해되기 쉽게 빨랫줄을 묶었어요. 그냥 전형선이에요. 내가 빨랫줄 사가지고 묶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대학교에 3만 명, 6만 명이 아무리 통신을 많이 해도 공짜예요. 왜? 내가 내 빨랫줄 쓰는데 누가 돈을 내려? 오, 그거 그래? 그럼 나도 끼자. 그 끼워줬어요. 어떻게 끼워줘요? 넌 네 빨랫줄 네가 사갖고 붙여. 오, 그럼 나도 끼자. 넌 네가 해. 이대 서강대 붙고 뭐 연세대와 붙고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게 인터넷이에요. 그 대신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뉴욕 대학교가 모스크바 대학교로 보낸다 하면은 뉴욕 대학교의 전형성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딴 대학교의 빨랫줄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서로 공짜로 해주자. 서로. 그 조건으로만 붙어라. 그래서 전 세계 통신이 공짜, 무료인 통신이 인터넷이죠. 그죠? 단지 여기서 이제 보낼 때는
이게 내가 보내야 될 파일이라고 할 것 같은 파일을 통째로 보내질 않고 이렇게 잘라요. 작은 크기로 잘라서 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가 패켓이라고 불러요. 패켓, P-A-C-K-E-T. 패켓으로 해서 이렇게 패켓 단위로 보내요. 그럼 받는 쪽에서는 보내는 곳에서는 이렇게 분할을 하고 받는 쪽에서는 패켓을 조립을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걸 통째로 보내면요. 보내다 가는 동안에 뭐 번개도 칠 수 있고 뭐 온갖 방해가 있을 수 있는데 받는 쪽에서 한 2시간 받았는데 뭐가 오류가 있으면 다시 보내. 그러나 조금씩 보내면은 그것만 다시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패켓. 그래서 여기서 분할하고 조립하는 그 기능을 우리가 TCP라고 불러요. TCP. 그리고 이제 이 패켓이 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사거리가 나오면 고민이에요. 네? 패켓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인류 갈 수도 있고 전용선이 빨랫줄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이 빨랫줄로 가면 아프리카고 이 빨랫줄로 가면 아시아고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패켓마다 우리가 소포 보낼 때도 누구 from to가 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가는 거지? 아시아로 가는 거구나. 그럼 이쪽으로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죠? 교통 정리를 해주는 기능을 우리가 IP라고 불러요. IP. 그게 왜 어원이 뭐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IP.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인터넷을 TCP/IP 이렇게 불러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P. 그래서 우리가 IPTV 하면 뭐예요? TV를 남산의 안테나로 받아볼 수도 있지만 IP로도 볼 수가 있다. 또 VoIP는 뭐예요? 여기는 voice. 목사님이 잘하시네요. voice on IP. 예? 한국통신으로 해서 이렇게 국제 전화료 내고도 뉴욕하고 전화할 수 있지만 VoIP로 전화할 수도 있다. 그죠? 내가 얘기를 하면 막 숫자가 간다 이게. 네. 그죠? 이제 그 원리는 이렇죠. 엄마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뉴욕에 있는 손자한테 막 얘기를 하면 막 음파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전기가. 그럼 이거가 센서를 가지고 디지털 0101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걸 이제 패킷으로 자른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낸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패킷이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갈 때마다 얼마가 시간이 걸려요?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시간이 걸려요. 그럼 뉴욕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게 20개 내지 30개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가 봤자 뭐 한 200ms. 그럼 뭐 저쪽에서 손자가 할머니 보고 왜 그렇게 말이 200ms 늦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조금 늦죠, 그죠? 그러나 거의 문제 없어요, 그죠? 인터넷은 이제 졸업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무선 통신, 이건 무선 통신 아닙니까, 그죠? 무선 통신. 무선 통신은 말 그대로 무랑과 없다. 선이 없이 통신하는 거죠. 그죠? 선이 없이 뭘 통신해요? 우리는 오로지 0101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0101만 보내면 그걸 조합하면 글씨도 보낼 수 있고 소리도 보낼 수 있고 동영상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0101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공모함에서 구축함의 밤에 해군 함정이 2개가 있는데 한 해군 함정에서 서치라이트를 닫았다 열었다 하는데 한번 길게 하면 1이고 짧게 하면 0이다. 약속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죠? 똑같은 원리로 옛날에 초인종이라는 게 있었어요. 초인종. 한국하고 뉴욕 간에 초인종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길게 누르면 1이고 짧게 누르면 0이다. 돼야 안 돼요? 되죠? 뭐 이쪽 한쪽에는 나침판이 있고 한쪽에는 핀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 하면 핀이 따라오겠죠. 무선으로 따라온 거예요. 무선으로. 나침판하고 핀 사이에 선이 없다고요. 그죠? 길게 한 번 하면 1이고 짧게 한 번 하면 0이다. 돼요, 안 돼요?
만일 나침판이 굉장히 세고 핀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핀은 요 안에 있는 안테나고 나침판은 남산에 있는 타워다 하면은 얼마든지 남산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뒤에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 영화도 오고 글씨도 오고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잘 따라오시는 학생들은 처음 봐야죠. 그 서울시를 커버하는 무선 통신은 이제 남산 안테나예요. TV, 라디오고, 그죠? 근데 이제 저걸로는 안 되는 게 그러면 받을 때는 좋은데 내가 얘기하는 건 남산으로 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배터리가 그렇게 되면 10분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테나를 수천 개를 꼽죠. 동네마다. 그 기지국이죠. 그래서 기지국하고 저는 3G를 할 수도 있고 4G를 할 수도 있어요. G란 건 여기 generation, 세대. 4G의 별칭이 LTE죠. 우리가 평창올림픽 할 때는 5G가 나옵니다. 그때 훨씬 빨라지죠. 그죠? 그래요. 똑같은 원리로 집안에다가 안테나를 여기도 저기 보면 어디 안테나가 있어요. 그죠? 하면 이건 건물 안에서 만드는 거죠. 그걸 와이파이라고 부르죠. 네? 그것보다 더 작은 안테나가 있어요. 블루투스죠. 그건 이제 요거하고 프린터, 요거 10m, 요거하고 프린터, 요거하고 무슨 뭐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그런 것들 할 때 쓰는 거죠, 그죠? 뭐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네. 사용만 하실 줄 알면 돼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예를 들어서 암세포 하면 일단 의사가 알고 있는 이런 거는 암이다 하는 걸 컴퓨터에 다 알려줘요. 플러스 삼성병원에서 지난 50년 동안 갖고 있던 암과 관련된 일체 데이터를 전부 컴퓨터에 넣어줘요. 그럼 컴퓨터는 뭐 엑스레이 사진도 컴퓨터가 받고, 그죠? 수많은 환자의 그 사람 혈압도 알게 되고, 그 사람 당 수치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문진이라든지 색, 여러 가지 사진의 색깔, 그 세포의 모양,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뭐 병을 앓았는지 어떻게 쭉 있고 그 사람 습관 운동하는지 담배 피는지 뭐 해가지고 이걸 또 논문 의사들은 예를 들어서 치과하면 치과에서 매년 나오는 논문이 10만 편이 넘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알고요? 10만 편이면 하루에 한 1000편씩 읽어도 못 쫓아가요. 그죠? 컴퓨터는 다 읽잖아요. 그걸 다 넣어줘요. 그리고서는 각 환자가 언제 회복되는지 아니면 언제 전이됐는지 언제 죽었는지 이걸 갖고 있으면은 컴퓨터가 이러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왔구나. 이 환자는 저 환자는 또 저래서 살고 이 환자는 저래서 전이 되고 이거를 갖다 놓고 이것과의 인과관계를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결과와 원인관을 따져봐서 가장 상관계가 많으면은 이제 앞으로 그걸 예측하는 데 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뉴욕이나 이런 데서 암을 제일 정확하게 집어내는 거는 의사보다도 인공지능이 2배 이상 정확하게 집어내는 거죠. 바둑도 마찬가지. 바둑도 의사의 그게 아니고 전문 바둑 기사 프로들의 그걸 이제 책을 넣어주죠. 15,000권을. 그리고서는 이제 넣어줬으니까 둬봐. 그럼 이제 두 컴퓨터가 똑같이 해서 두죠. 똑같이 두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 해요? 다른 수, 기보에 없는 것을 둬보도록 하죠. 그때는 이제 랜덤하게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둬보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 all the way 끝까지 가서 졌다, 이겼다를 계속 집계를 하면 이게 악수인지 좋은 수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바둑으로 하루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을 두게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촘촘해지죠,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길 확률이 커지죠, 그죠? 그게 이제 알파고예요. 스스로 발전하죠, 그죠? 예? 뭐 전 서울대학교에서 30년을 교수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같은 교수, 젊은 교수가 이제 그 증권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마다 재무제표를 발표하게 돼 있잖아요. 그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를 수십 년 걸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뭐 오일 값이라든지 뭐 달러 이런 걸 다 집어넣고서는 회사의 주가가 언제 올랐는지 언제 내렸는지 이거 상관관계를 찾아내면은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제일 좋은 차 몰고 다니니까 학생들이 또 가서 줄 서가지고 열심히 지금 그 회사가 아주 잘 돼요. 손글씨, 손으로 글씨 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뭐 이런 수직선이 있느냐, 예? 또는 이런 수평 비슷한 선이 있느냐, 또는 이런 서클이 있느냐, 예? 그래서 그걸 조합하면 이거 3이겠다, 6이겠다, 9겠다 이걸 알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물론 이게 A냐 여기까지 올라온 건 D 이런 것이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확률적인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컴퓨터가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알파고의 의미란 건 뭐냐? 알파고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거 한다면 저거 하고 저거 한다면 이거 하고 하는 거 일일이 소프트웨어에다 넣어줘서 컴퓨터는 시킨 대로만 한 거예요, 알파고 전에는. 근데 알파고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일이 안 가르쳐줘도 기계가 암과 관련된 거 또는 프로 기사들이 뒀던 거 이런 빅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결과와 원인 간의 상관관계를 부지런히 분석을 해본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룰을 찾아내요. 룰을. 보니까 이 파라미터하고 이 파라미터하고 이렇게 조합하면은 그 옛날에는 암세포하면 예를 들어서 의사는 그냥 판에 박은 듯이 보라색 뭐 이런 세포만 찾지만 인공지능은 그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세포의 모양 뭐 하여튼 의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서 찾아낸다고요. 문제는 그걸 개발한 알파고를 개발한 사람은 바둑 프로가 아니고 암 진단 그걸 개발한 사람은 의사가 아니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그 수십억 번다는 교수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의 뇌가 일하는 방식을 흉내를 냈을 뿐이죠. 그래서 기계가 데이터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터득해 나가는 것이 이제 알파고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싱귤러리티라고 하죠. 기계가 스스로 능력을 신장해가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의 관심사죠. 며칠 전에도 제가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젊은 교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젊은 교수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빨리 진행.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게 수십 년쯤 앞당겨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알파고가 이게 뭐 바둑 지금 자꾸 우리나라 신문은 자꾸 바둑 얘기만 하는데 바둑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뭐 얼굴 인식을 한다든지 그 범인을 추적한다든지 로보 어드바이저에서 투자 상담을 한다든지 허구한 주변에 너무 많은 게 있는 거죠, 그죠? 이루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책 여기 있고 뭐 LP판, 저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LP판, CD 사는 거 다 갖다 버리죠, 그죠? 예. 또 뭐 요새 크레딧 카드 같은 것도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책이나 음반이나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왜 없어지고 있어요? 다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있죠. 왜? 음반이나 책은 제작비가 들어요. 공장에서 이거 찍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운송을 해야 되죠. 책이나 음반을 스마트폰으로 하면 제작할 필요도 없고 운송할 필요도 없고 창고비도 안 들고 매장 운영비도 필요 없어요. 하다못해 발품 팔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제가 모차르트 오페라를 사고 싶다 하면 모차르트가 어느 쪽이죠? 오페라가 어느 쪽이죠? 한없이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모차르트 오페라면 그냥 지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 값이 몇 배가 차이가 나겠어요. 편하기는 또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 스마트폰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게 맞죠. 요새 뉴스를 누가 신문 보고 젊은 사람들 누가 그래요? TV 9시에 왜 9시에 꼭 9시에 앉아야 돼요? 이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끝나면 킨들 해가지고 그죠? 이게 앱 다운 받으실 줄 알잖아요. 킨 이거 다운 받으시면은 이게 뭐예요? 책 한 권 다운 받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죠? 물론 돈 내고 다운 받아야 되는 책들도 많지만 많은 고전들은 이제 지적재산권이 끝났기 때문에 공짜 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책 읽다가 단어가 막히면 그냥 누르면 그냥 사전이 튀어나와요. 그죠? 너무 편한 거예요. 그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이 뭐 탱크가 있고 드론이 있어요. 탱크는 하드웨어고 드론은 소프트웨어죠. 그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은 탱크가 몇백 배, 몇천 배 비싸고 성능은 드론이 훨씬 나. 드론이 뭐 물론 국방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뭐 하이웨이에서 또는 시내에서 범인이 도망간다 하면 이제 경찰이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드론이 쫓아가죠, 그죠? 네? 뭐 손톱보다도 작은 모기만한 드론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정찰을 하고 있고 배달도 하죠, 그죠? 이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여기 드론이 있죠? 이 드론이 어디 착륙하고 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착륙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호주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게 지금 화분 거리가 아닙니다. 드론 착륙장이죠. 이 드론이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주문한 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이 보면 이제 앞으로 마트는 동네 마트는 얼마 안 남았다. 자동차 보면 범퍼에 보면 이렇게 요만한 동전만한 불룩불룩한 게 있는데 그 뒤에 다 센서가 있는 거예요. 요새 나오는 자동차는 수십 개의 센서가 있어요. 50개, 100개, 200개 센서가 있죠. 이 센서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호등하고 신호를 주고받고 무슨 뭐 전봇대 앞으로는 전봇대가 쫙 와이파이를 쏠 거예요, 그죠? 전국의 전봇대가 그죠? 뭐 전봇대가 자동차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드론을 위해서도 와이파이를 쏠 거예요, 그죠? 드론 다니는 길, 드론도 박치기 하면 안 되니까, 드론도 신호등이 필요하니까, 그죠? 제가 10년 전에 이런 거 나온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했을 거예요, 허풍이라고, 그죠? 10년 전에 이거 갖고 내비 됩니다 하면은 뻥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1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 다 얘기를 했거든요. 신문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된다. PC 안 들고 다닌다. PC 대신에 이거 다 한다. 10년 전에 다 얘기한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쓰셨죠, 그죠? 이제는 앞으로 신경 쓰셔야죠. 또 뭐 맹인이 집행위에서 와이파이가 나와가지고 자동차하고 교신을 한다라든지 무슨
도로가 얼었다. 뭐 도로가 하면 도로하고 뭐 교신을 한다든지 앞뒤 자동차하고 교신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미 미국의 네바다 사막 가면 트럭이 무인 트럭이 다니잖아요. 그죠? 벌써 운전면허증이 나와 있잖아요. 보험도 다 커버가 되고 무인 트럭. 그죠?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이게 벤츠 사장 얘기죠. 그죠? 예. 요새 유행하는 IoT. IoT는 뭐의 약자예요? 이거는 인터넷 of things죠. things 전에는 뭐가 있었죠? person이 있었죠. 그죠? 인터넷 따라가 보고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쫓아가면 thing이 있다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센서란 게 뭐라고 그랬죠? 센서. 센서는 컴퓨터에게 디지털을 주죠. 예? 물리 정보를 디지털로, 화학 정보를 디지털로, 생물 정보를 디지털로 주는 게 센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컴퓨터도 있지만 센서도 수십 개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럼 뭐 이 안에 컴퓨터하고 센서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통신도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지금 세 개 보면 센서, 컴퓨터, 통신 세 개가 그 다 합쳐봐야 크기가 요 펜이 하나밖에 안 돼요. 값도 그렇게 안 비싸요.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살 수 있어요. 사가지고 어디다 넣을까요? 다리미에다 넣어보고. 다리미에 왜 넣어요? 그럼 다리미가 와이파이나 기지국을 통해서 저한테 신호를 보낼 거 아니에요. 왜 나 켜놓고 지금 10시간이 되는데 어디다 했냐? 그럼 이걸로 끄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운동화에다 집어넣고. 뭐. 그래서 이거 지금 다 파는 거예요. 이거. 기저귀에 센서가 붙어 있고 거기에 와이파이가 붙어 있으면 기저귀가 젖었을 때, 애가 온도가 39도가 됐을 때, 애가 울을 때, 그죠? 일로 엄마가 직장에 있어도 오는 거예요, 그죠? 교량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는 거 이런 거. 제가 유럽 여행을 가는데 우리 아파트에 발자국 소리가 난다. 그거 안 되는 거죠? 유럽 여행할 때는 요거를 사가지고 거실 한가운데 놔두면 얘가 이제 듣는 거죠. 그죠? 예, 무슨 소리가 나나. 예? 이거 다 파는 거예요, 지금. 이거 화분에다가 이거 해놓으면 화분이 왜 물 안 주냐? 지금 열흘이 지났잖냐? 뭐 쓰레기통에다가 이거 해놓으면 쓰레기통이 악취가 난다든지 뭐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뭐 주차 공간 찾으려고 막 다니는 게 아니고 지하 3층에 몇 번 차가 지금 나갔다 뭐 알려준다든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퍼팅 연습을 시켜주는 거. 이거는 어제 조선일보 보고 제가 퍼온 거예요. LG에서 파는 건데 현관 앞에 누가 있는지를 이걸 보여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집에 없어도 제가 그죠? 이건 신발 밑창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걷는 게 안창인지 뭐 이런 걸 이제 이거는 물 마시는 습관이 하루 몇 번을 몇 리터를 마시는지 뭐 이런 거. 칫솔에 센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지금 닦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 구석구석 제대로 짰는지. 테니스 라켓에 여기 맞는지 여기 맞는지 뭐 그런 거. 이게 399불이에요. 테니스 라켓 이게 프랑스제 제프 이거. 여러분이 또 알고 계셔야 돼. 3D 프린터. 3D 프린터는 프린터인데 잉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잉크에는 양초가 나오고 한 잉크에는 본드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각 픽셀마다 둘 중에 하나만 쏘게 돼 있어요. 한 방울. 이 픽셀에서는 양초 한 방울, 이 픽셀에서는 본드 한 방울. 그래 다 한 다음에는 그 다음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그 잉크는 액체가 출력하자마자 고체로 응고하지만은 그래서 A4를 하나 다 쏜 다음에 그 위에 A4 쏘고 그 위에 A4를 쏘고 하면 이렇게 쭉 입체 3차원의 A4가 차곡차곡 했는데 그 다음에 다 끝난다면은 열을 가하면 양초는 싹 없어지고 본드만 남잖아요. 그죠? 그게 3D
D란 건 여기 디멘션이죠, 그죠? 디멘션, 3차원 프린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고 신발도 찍어내고 프린터가 이렇게 의수 이런 거 찍어내고 악기도 찍어내고 권총도 찍어내고 작년 내내 이게 인터넷에서 아주 미국에서 어떤 친구가 인터넷에다 기관총을 물론 탁 하면 기관총이 툭 떨어지는 건 아니고 기관총을 분해하면 한 30개, 40개 파트가 나오니까 그 파트를 프린터로 찍어내는 걸 인터넷에서 팔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발칵 뒤집혔죠, 그죠? 법이 아직 못 따라가는데. 예? 옷, 뭐 장신구 이런 거, 그죠? 그 유엔에서 보면은 21세기를 뒤바꿀 주목해야 될 4개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물론 양초하고 본드만은 재미가 없죠. 양초 본드 말고도 작년 현재 107가지의 물질들을 프린트를 하는데 잉크로 사용해요. 그게 뭐 플라스틱도 있고 뭐 메탈 금속도 있고 뭐 러버 고무도 찍어내고 말이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 뭐 4차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1차는 뭐예요? 1차는 기계죠. 2차는 전기죠. 3차는 70년대 컴퓨터가 들어가서 자동화시킨 거죠. 자동화는 뭘 자동화한 거예요? 사람이 하던 일을 자동화시킨 거예요. 4차는 뭐예요? 4차는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두뇌가 있고 눈 센서가 있고 소리 센서가 있고 사람이 하는 오감을 다 갖고 있고 판단을 하는 로봇 같은 친구가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오감이지만 얘는 육감, 칠감이에요. 왜? 사람이 못 듣는 전자파 듣고 사람이 못 보는 빛깔 보고 사람보다 더 우수하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이죠. 그게 이제 알파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이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저는 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쪽은 그게 아니니까. 좀 IT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한번 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해지는 과목이 뭐냐? 여기 보면 내가 비석을 하나 인터넷에서 갖고 왔어요. 이 비석에 보면 언제 출생, 언제 사망. 우리 손자가 2010년에 출생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얘는 사망이 2100년이나 2110년에 사망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앞으로 9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돼요. 변화가 있을 때는 적응을 해야죠. 적응을 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예? 예. 수학, 영어. 영어는 왜 중요하죠? 모든 중요한 정보, 모든 최신 정보는 다 영어로 올라오잖아요. 예? 왜 그러냐 물어보지 마세요. 하여튼 그렇게 좀. 그리고 이젠 뭐 하도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지니까 집단 지성을 해야 되는데 뭐 위키피디아, 리눅스 이런 모든 집단 지성은 전부 영어로 돼가고 있어요. 세계화는 더욱 더 빨라질 거예요. 전부 영어 얘기. 독해력. 왜? 앞으로는 내가 소화해야 될 정보가 홍수처럼 많아지기 때문에 독해력. 예? 남들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그죠? 글을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 안 되죠, 그죠? 평생을 이제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4년만 공부해서는 뭐 이제 안 돼요. 평생 공부. 마지막으로 컴퓨터.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제가 봤을 때 기초예요. 이게 중요한 시대가 돼요, 그죠? 이런 글이 있어요. 보면 과거에는
reading, writing, arithmetic. 그래서 이거 3R라고 불렀죠. 그죠? 예. 과거에는 기초교육하면 reading, writing, arithmetic, 어떨 때는 종교, religion까지 해서 4R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는 프로그래밍에서 하나의 R가 더 붙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여기 보면 밑에 이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가 너무 이제 작은 글씨로 돼 있어서 제가 이걸 갖다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가 무슨 기사인지 보면은 영국의 British Education System, 영국의 교육 시스템은 reading과 writing과 arithmetic을 가르쳤었다. 이걸 3R라고 불렀었다. 예? 언제부터? 빅토리안 시대부터 100년, 20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네 번째 핵심 과목으로 추가가 됐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죠? 이제는 법에 의해서 every child, 영국의 every child는 from the age of 5, 5살 이상 되는 child들은 mandatory, 의무적이에요. 이거 안 가르치면 학병하고 학교가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 얼마나 잘 쓰세요? 잘 못 쓰세요? 손자한테 배우시면 되잖아요. 배워집니까? 안 배워져요. 그게 그래서 컴퓨터는 음악이나 영어처럼 어렸을 때 배워야 돼요. 나이 40, 50, 60 뭐가지고 배워봤자 되질 않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5살부터 mandatory,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가르쳐라.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해보니까. 그래서 3R과 same level of importance. 옛날에는 리딩을 꼭 가르쳤어요. 왜? Learn to read. 왜? Because you have to read to learn. Learn to read를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다른 학문을 원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모든 지식이 learn to IT를 해야만 그래야만 앞으로는 IT를 해야 learn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write를 해야 나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는 IT를 해야만 나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문학하고 같은 학렬에서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5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건 법이다. 영국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를 2018년부터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예? 예. 뭐 초중고등학교 이거 하려면은 컴퓨터를 사줘야 되는데 컴퓨터 사줘 예산 가면은 컴퓨터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부 못 사게. 그 돈 딴 데 쓰고. 예? 뭐 컴퓨터 교사 채용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교수 사범대학교에서 많이 배출하는데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명도 발령 난 적이 없어요. 아세요 그거? 예. 우리나라에 PC실이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노력해서 개인 기업에서 갖다 놓은 거죠. 정부에서 사준 게 없다고요. 그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뉴욕 타임스에 보세요. 뉴욕 타임스 타이틀이 뭐예요? Reading, Writing, Arithmetic 있는데 이제는 코딩 해야 된다. 왜? 코딩 교육을 왜 시켜요?
컴퓨터 직업을 가지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내가 음악을 하든 뭐 농업을 하든 화학을 하든 코딩을 안 해보면은 세상이 자기 화학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진도를 못 쫓아가요, 그죠? 자기 회사가 없어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죠? 예?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할 수가 없다고요, 그죠? 왜? 컴맹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차피 뭐 이제 그렇게 끝나고 그냥 가시면 되지만, 우리 손자들은 앞으로 80년, 9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80년, 9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우리 손자들 5살 때 그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게 손자 책임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앞으로 교육 체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가 묵스예요. 묵스는 massively online open course죠. 그대로 또 집어 뭐예요? 이거는 온라인 인터넷에서 오픈 공짜로 massive 수많은 사람들이 코스를 올리고 또 본다 이런 얘기죠, 그죠? 왜 묵스를 하느냐? 지금 세상은 엄청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새로 나온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쫓아가고 있는 학교가 몇이나 돼요? 왜 못 쫓아가요? 누군가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고 선생님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제대로 됩니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미국의 영국 애들은 제대로 쫓아가는데 우리 애들은 못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경쟁이 됩니까? 지식의 양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지식이 팽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야 될 지식이 과목이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데 지금 애들 다니는 학교에서 그거 다 커버합니까?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전 세계 교사들이 협업을 해야 돼요. 교육의 질도 문제예요. 이제는 우리 애들이 굴뚝산업하고 달라가지고 IT 시대에는 국경이 없어요. 국경이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교육의 질이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도 전 세계가 인터넷상의 한 클래스룸으로 가고 있다. 지금 글로벌 싱글 온라인 스쿨로 가고 있다. 여기 보면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시간이에요. 이쪽으로는 묵스에 올라가 있는 코스예요. 그죠? 묵스,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코스가 여기 보면 2011년이 몇 년 전이죠? 한 5년 전이에요. 그죠? 5년 전에는 한 대학교밖에 안 올렸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 3과목. 그래도 30만 명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지금 5년이 지나니까 2016년에는 500개 대학교, 4천 강좌, 3,500만 명. 5년 동안에 이렇게 늘으면 상당히 느는 거예요. 그죠? 이 3,500만 명 중에 내 자식이 안 껴있으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예요. 뉴욕타임스가 2012년 끝날 때 2012년을 뭐라고 선포했는가 하면 Year of the MOOCs라고 선포했어요. 타임즈도 MOOCs를 커버로 다루고 있어요. 6년, 7년 전부터. MOOCs의 중요성은 사실 그 동영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거꾸로 교실이에요. 거꾸로는 영어로 하면 플리프예요. 플리프. 플리프란 것은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빈대떡이나 햄버거를 이렇게 굽는 플리프. 그 보시면 뭐가 플리프인가 하면 그 원래 강의는 학교에서 듣고 숙제하고 뭐 프로젝트는 집에서 했잖아요. 그걸 뒤집는 거예요.
강의는 작년에 선생님이 한 거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작년에 그 동영상 한 거 집에서 듣고 강의는. 그 대신에 숙제를 학교 와서 하자. 프로젝트를 실습을 학교 와서.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외국어, 영어다 하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강의실에서 20년 내내 문법 강의만 들었죠, 그죠? 이건 단순 지식 전달 암기예요. 단순 지식 전달하고 암기, one way, 예? 일방적인 거. 그거는 동영상으로 되찾아야 돼요. 학교는 안 와도 돼요? 아니죠. 학교는 와서 문법 들었으니까 써봐. 말해봐. 들어봐. 토론해봐. 이런 걸로 바뀌는 거죠. 그죠? 네.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삼각형인데 삼각형의 맨 밑에 두 개는 뭔가 하면 교육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건 remembering, 암기시키는 거. 그 위에는 understanding, 이해시키는 거. 예? 지식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지식을 암기시키고. 그거는 그런 단순 지식 전달이 이제 집에서 혼자 동영상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나 배웠으면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거를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해봐야 되고 적용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되는지 분석을 해봐야 되고 평가를 해보고 해서 창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동료하고 또는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또는 회사 같은 데 이렇게 인턴을 가서 협업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그걸 거꾸로 계셔요. 예? 이거 뉴욕 타임스가 굉장히 유명한 신문 아니에요. 이런 기사를 썼어요. It is not about video. 우리가 비디오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It's about powerful class time. 클래스 타임이 학교가 파워풀해진다. 어떻게? 이 고차원적인 띵킹을 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게.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고 학생들이 띵크하게 만든다 이게. 그죠? 예. 그리고 학생들이 더 많은 어시스턴스, 도움과 더 많은 협업을 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게 중요한 거다 이게. 동영상이 중요한 거 아니다. 옛날엔 책이 교과서였지만 이제는 동영상이 교과서다 이게.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이제는 강의하던 데서 뭐로 바뀌어요? 실습 코치, 창조 코치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번 KBS가 거꾸로 교실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성적이 이렇게 되던 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예? 얘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 성적이 50점이 90점이 됐다. 이게. 졸음이 사라졌다. 이 뭐 KBS하고 짜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저 인터넷에 가면 이 방송 다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게 학생들이 이게 발견할 굉장히 성적이 달라진 거 발견할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 이게 선생님이. 대단하다 이게 선생님. 학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조금 오를 줄 알았는데 엄청 올랐다 이게 자기가. KBS 학부형 얘기예요. 애가 달라졌어요. 애가 자꾸 학교 가고 싶다고 해요. 너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역할이 있는 거에 가서 토론하고 토론 잘못하면 이제 죄송하지만 쪽팔리니까 그죠? 그냥 옛날엔 가서 내가 좋은지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를. 근데 이제 준비를 안 해가면 창피당하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빼고. 이 거꾸로 교실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하려면 교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운동을 주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아무리 해봐야 꿈쩍도 안 해요.
학병이 나셨어야 돼. 이 보면 이 칸 아카데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초중고등학교 묵스예요. 그걸 만든 사람이 작년에 한국에 왔었죠. 신문 기사에서 뭐라 그래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강 건너면은 오클랜드라는 곳이 이제 흑인들만 사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인데 거기 학생들 성적이 수능 성적이 이때는 바닥에서 꼴찌였는데 동영상이 생기고 나서 상위 2%로 올라간 거예요. 왜? 칸 아카데미에는 수많은 강의가 올라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사인 삼각함수 제1공식이다 하면 삼각함수 제1공식에 대해서 미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교사가 올리는 거죠. 그죠? 빌 게이트도 자기 아들을 이거 갖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죠? 보면 일본 이 기사 보시면 일본의 공립학교가 거꾸로 교실을 시작했다. 언제? 2013년에. 그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교육학할 사람 없냐? 묵스는 이렇게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저도 여기에다가 묵스 그 강의를 수십 개를 다운받아가지고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다니면서 통신하면 통신료가 많이 나오니까 미리 여기다 다 다운받아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를 갖고 다니면서 버스 탈 때마다 지하철 탈 때마다 그죠? 칸 아카데미.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ITNSU는 1000개 대학교 50만 개의 렉처가 올라가 있고 EDX 이거 다 이 앱 이름이 앱 다 까시면 돼요. MIT, 하버드 이런 거, 스탠포드 대학교, 유데시티 같은 데는 IT 과목이나 경영학 과목을 듣고 나면 인증서도 주고 취업을 보장해줘요. 여기서 취업시키는 데는 포춘에서 얘기하는 포춘 500, 그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IBM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보장을 시켜줘요. 칸 아카데미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죠. 인터넷에 이 앱을 까시면 돼요. 칸 아카데미라는 앱을 까시면 돼요. 예? 점심 식사하시면서 까시라고요. 그죠? 이걸 시작시키면은 이런 게 떠요. 수학이냐, 과학이냐, 뭐 경영학이냐, 뭐. 그 내가 아니면 Arts and Humanity냐, 인문학이냐, 그죠? 그럼 내가 이 클릭을 여기 또 이 안에서도 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뭐 월드 히스토리 이런 걸 클릭하면은 이제 월드 히스토리를 가죠. 예? 분야가 자꾸 이제 좁혀지는 거예요. 월드 히스토리 하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세기 역사냐, 19세기 역사냐, 근대냐, 고대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 20세기를 탁 하면은 20세기 안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코리안 워. 코리안 워 하면 코리안 워 강의가 이렇게 뜨죠. 예? 동영상으로. 그죠? 참 좋은 게 물론 이제 영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왜 이런 학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학원? 여기 보면 이제 10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10초 리와인드하고 10초 포워드가 있어요. 내가 못 알아들었다. 누르면 10초 리와인드. 누르면 10초 포워드. 또 유튜브도 그렇지만은 여기도 뭘 누르면은 지금 대사가 떠요. 그리고 어디 하고 있다는 게 언더라인으로 쭉 가요. 이렇게. 그리고 5분, 10분마다 그 서브젝트에 대한 글로벌 토론방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노예제도 하면 사우디 애들은 어떻게 했고 뭐죠? 일본 애들은 어떻게 했고 글로벌 애들하고 네트워킹을 해가고 있다고요. 걔네들은. 그죠? 우리 애들만 빼고.
우리 애들은 외국과 할 일이 많으니까 게임도 해야 되고, 그죠? 뭐 많잖아요. 야구도 봐야 되고 바쁘죠, 그죠? 습관을 바꿔야 돼요. 게임 하지 마라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죠? 왜 이런 학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묵수는 좋은 점이 뭐예요?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월드 베스트 강의다. 그리고 마이크로 exam이 있어요. 그냥 한 5분마다 10분마다 계속 조그만 아주 조그만 시험을 온라인 물어봐요. 틀리면은 얘가 왜 틀리는가를 분석해서 너 저거 듣고 와라. 뭐 이게. 마이크로 exam이 아니고 중간 시험 한번 보고 기말 시험 한번 보고 그 플렁크하면 1년 다시 해야 되겠네. 이건 아니죠, 그죠? 뭐가 잘못됐으면 5분 내에 교정을 해줘야지 1년 있다가 다시 그건 아니죠, 그죠? 가장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강의될 수 있죠. 동료들끼리 채팅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죠. 그룹 디스커션 있죠. 글로벌 네트워킹이 되죠. 뭐 등등 너무 많아요. 그래도 창의 교육이 가능하고 평생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 비용이 무료에 다 공짜예요. 공짜. 평등해지고, 그죠? 컴퓨터가 할 일과 사람이 할 일. 뭐 다 아시잖아요. 지식은 컴퓨터가. 창조나 행복이나 지혜나 이런 거는 사람이, 그죠? 코딩을 이해해야만 시대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로봇 이런 것이 물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노동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여가 시간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지금 뭐 케이블 TV마다 그냥 몇만 원만 내면 그냥 채널이 100개, 200개 막 나올 수 있는데 리모컨은 아무리 틀어봐야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콘텐츠가. That's where the job is. 네? 거기 일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컴퓨터가 맡게 될 일. 여기 보면 이제 확률이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컴퓨터한테 직격탄 맞을 잡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컴퓨터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 다 목사님께 드리고 갈 테니까 지금 이렇게 넓혀가지고 보세요. 이 보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나온 논문, half of U.S. job이 한 반 정도의 잡이 20년 내에 사라진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는 20년 후에는 지금 없는 잡을 해야 된다. 이것도 보면 innovation, extinction. extinction은 사라지는 거고 innovation은 새로 생기는 거고, 그죠? 그래서 1950년부터 2050년 그 100년 동안 사라진 잡들이 뭐가 있고 생겨나는 잡들이 뭐가 있냐 그거예요. 이것도 뭐 이 보면 이거는 extinction이죠, 그죠? 없어진 잡들이 뭐가 있냐. 뭐 50년, 100년까지도 볼 필요 없고 지난 7년 동안만 제가 보여드리죠. 7년 동안 스마트폰으로 빨려 들어간 잡이 카메라 없어졌죠, 그죠? 캠코더 없어졌고, 필름 없어졌고, 이 워크맨 없어졌고, 포터블 카세트 없어졌고, LP판 없어졌고, 카세트 없어졌고, 시계 없어졌고, 공중전화 없어졌고, 사전, 뉴스페이퍼, 크레딧 카드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있죠, 그죠? 은행 이런 거 다. 예? 지난 7년 동안에 이 안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정쩡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코딩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시대를 읽는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허허하고 끝나지만 여러분 손자들은 앞으로 90년을 더 살아야 돼. 7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앞으로 9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생겨나는 잡은 뭐냐? 뭐 이동전화가 생겼죠. 로봇 군인이 싸우죠. 무인차
그럼 무인차와 관련돼서 앞으로는 팩스하면 3D 팩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야, 그거 한번 보내봐. 탁 누르면 신발이 툭 떨어지고 말이죠, 그죠? 지능형 화장품, 맞춤형 학교 이런 것들이 요 하나하나가 다 앞으로 새로 생길 잡들이거든요. 이제 연구를 하시면 돼요. 파일을 놓고 할게요. 얘네들이 뭐여서 임진왜란이 몇 년이야? 클로스북 시험. 그런 건 컴퓨터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시험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오픈북, 오픈 컴퓨터로, 그죠? 시험 볼 때 다 이거 갖고 와. 그래서 침 나오는 거는 시험 보면 안 되죠. 임진왜란이 몇 년 그러지 말고 왜 임진왜란이 일어났나 이런 걸 시험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바뀌어야죠. 컴퓨터가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을 바뀌어야죠, 그죠?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미래에는 평생 한 직장이 아니에요. 평생 5직장, 10직장을 옮겨 다녀야 되고 가는 데마다 성공해야 돼요. 융합이 가속화돼요. 내 전공하고 다른 전공 사람들하고 성공을 못 이뤄내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돼요. 인간관계에. 외국인하고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이 보면 보스턴 대학교 교수가 40년 동안 쭉 해보니까 성공 출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이다. 또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그 1만 명을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인생에서 실패 언제 실패하냐? 85%가 전공 지식이 아니다. 대인관계다. 근데 대인관계가 앞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갈수록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주위 살펴봅시다. 대인관계, 유교 아니죠. 수직적인 대인관계예요. 불교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으면 나는 깨달은 사람, 너는 못 깨달은 중생. 이게 이렇게 가지고는 대인관계가 잘 안 되죠. 진화론, 경쟁. 벌써 사람 보면 벌써 저놈 경쟁자. 예? 적자 생존이다. 약육강식이다. 이거죠. 그죠?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프랑스 혁명 때 계몽주의가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사람마다 이성이 다른 거예요. 너도 이성 있어? 나도 이성 있어. 그렇게 해서는 하모니가 안 돼요. 이성주의는 도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성주의는 이타주의가 아니에요. 이성주의는 나.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만 이건 뭐예요? 기본이 명예, 경쟁, 승리, 나예요. 여기서는 사람 대인관계의 지혜가 안 나와요.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전부예요. 대인관계 매일매일 매 걸음마다 나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역사를 보면은 오늘처럼 대변혁의 시대가 있었고 불확실의 시대가 있었어요.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 물론 콜럼버스도 있었지만 중국의 정화도 있었죠. 근데 정화가 보면은 콜럼버스보다도 정화가 100년 앞이에요. 동남아로 해서 인도로 해서 중동으로 해서 소말리아까지 갔다 왔는데 그건 문제가 뭐예요? 경제만 목적이어서 자기네들보다 미개하고 가난하면은 상종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패스.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이쪽은요. 물론 이쪽은 장사꾼도 탔지만 선교사도 탔어요. 선교사는 가는 데마다 사람이 있으면 내렸어요. 선교사님 여기서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기 좀 말도 배우고 전도도 좀 하고 할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올 수 있으면 오고 아니면 관두고. 가는 데마다 정착을 했어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연과학. 자연과학은 그 네 사람이 자연과학을 시작시킨 사람이에요. 코페르니쿠스, 그 사람 전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드는 우주가 이 천동설처럼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다. 이게 지동설을 공부한 동기예요. 갈릴레오, 이 사람은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두 권의 책을 줬다. 하나는 바이블이고 또 하나는 자연.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케플러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천문학 연구를 통해서 찬양받고 계시다. 케플러도 보면 성직자 되려고 했죠, 그죠? 케플러는 개신교 학교가 아니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건 뉴턴도 마찬가지예요. 뉴턴도 개신교 학교가 아니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죠. 뉴턴은 왜 과학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내기 위해서 바이블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건 뉴턴의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노벨상 탄 사람의 98.6%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도 그렇고 자연과학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도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유럽 대륙에서는 프로테스탄트들을 엄청 죽이죠, 그죠? 독일 같은데 30년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남자의 반이 그냥 프로테스탄트들이 다 도망가죠. 어디로? 바다 건너로. 그죠? 바다 건너 어디? 영국하고 미국이죠. 프로테스탄트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경 번역하고 인쇄 보급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무도 못 읽죠. 왜? 문맹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썬데이 스쿨, 미션 스쿨. 그 오늘날까지도 미국을 저렇게 끌고 가는 거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사립대학교예요. 공립대학교가 아니라. 그 대학들은 전부 미션 스쿨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문맹률이 90%예요. 문맹이 90% 일제시대 때 공식 통계가. 그나마 그걸 바꾼 거는 선교사들이 바꾼 거예요. 유교는 산업공상주의 사만 가르치게 했어요. 여자 교육 못 시키게 했어요. 평민 교육 못 시키게 했다고요. 그걸 다 바꾼 거는 기독교가 바꾼 거예요. 전 국민 교육시키면 어떻게 돼요? 신문이 흑잘내죠, 그죠? 언론이. 그럼 국민들이 깨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볼테르라든지 몽테스큐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볼테르, 헤겔 이런 사람들이 보면 계몽주의 아주 그냥 선두 제일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뭐예요? 영국은 자유 언론에 있다. 자유로운 언론 출판 때문에 영국은 전제 정치로부터 유일한 국가다. 다 언론 자유는 영국이. 이건 거꾸로 하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언론 자유가 없었단 얘기죠. 계몽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르네상스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보고 안 했으니까.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그래서 언론자유 출판법도 보면 영국이 딴 나라보다 한 100년 앞서가지고, 그죠? 산업혁명. 두 나라가 있는데 보세요.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건 철도하고 공장인데 철도가 운영되려면 뭐예요? 교통표지판을 읽을 수 있어야죠. 예? 공장에 돌아가려면 뭐예요? 기계 매뉴얼을 읽을 수가 있어야죠. 전 국민 교육시키지 않은 나라에서 어떻게 산업혁명이 돼요? 여기 보면 Level of Industrialization 1750년부터 1900년까지 산업화 수준을 볼 것 같으면은 그래프를 보면은 영국이 제일 앞서가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이 두 나라가 프로테스탄트 국가예요. 그 다음 독일이에요. 마틴 루터. 그 프로테스탄트 국가만 산업혁명이 앞서가요. 사실은 그때 가장 선진국은 이 세 나라가 아니었고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같은 나라였었는데 거긴 라틴어 성경만 그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책 보시면 막스 웨버 이런 사람 책 보시면은 퓨리탄들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투명한 회계를 했어요. 1달러 1센트까지 다 적고 공개하고 투명한 회계. 인류 최초로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그 앞에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은 투명한 회계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실크로드의 허브인 이탈리 메디치가도 그렇고 실크로드를 했던 이슬람도 그렇고 당나라 그 경제 대국도 그렇고 어디도 그 사람들이 대수학을 만들고 기하학을 만들고 주판이 있고 다 있었지만 투명한 회계를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투명한 회계를 하면 뭐가 좋아지죠? 좋은 인재가 그 회사로 가요. 여유 자본 있는 사람이 걷다 투자를 해요. 좋은 인재가 모이고 많은 자본이 있으면 그리고 전 국민이 교육받았으면 그건 가는 길이 뻔해요. 그게 바로 청지기 정신에 의한 비즈니스죠. 이러한 지난 500년 동안 볼 것 같으면 대변혁의 시대가 있었고 불확실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인도 하신을 받아서 성공한 그 흔적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사진은 모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키우다가 더 이상 앞길이 안 보여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최선이에요. 여기다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바르고 시키는 대로 해야죠. 강에다가 그래서 그 공주가 오는 곳에다 상자를 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지혜의 끝이고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끝이에요. 그 후로 이제 미리암과 모세를 키울 때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시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또 잘 풀린 것도 아니에요. 뭐 도망도 다니고 어디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우리가. 요셉도 그렇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끝나. 물론 우리가 최선은 다 해야 돼요. 우리가 갈대상자도 만들어야 되고 역청도 바르고 해야 되지만은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제 말씀을 마치고 한 몇 분 정도는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IT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 아니에요. 21세기가. 마지막 때 선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 후진국 선교는 이제 아주 열악한 데만 남았다. 그리고 탄압이 심한데 또 문맹 이런 데는. 열악한 교시란 거 뭐예요? 도로가 없고 전기가 없고 PC도 전 세계 PC는 10억 대밖에 없어요. 지금 인구는 70억인데 왜 PC가 없어요? PC가 있으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PC 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탄압, 성경책을 탄압을 해요, 그죠? 갖고 있으면 형무소 가야 되고 문맹, 아직도 10억이 문맹이에요. 이게 이제 땅끝의 21세기예요. 열악한 지역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주면 돼요. 이거는 전기가 없어도 돼요. 태양 발전기도 되거든요. 그죠? 예? 값도 싸요. 예? 탄압 지역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보안, 암호해가지고 주면은 그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죠? 문맹 지역은 어떻게 하냐? 이건 글씨로 주지 말고 오디오, 비디오로 주면 돼요. 그죠? 네. 이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만드셨을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IT 선교에서 이거를 전 세계에 지금 열심히 보내고 있어요. 1200개 언어로 성경을 또 예수 영화를. 예? 그럼 선진국은 할 일이 없느냐? 선진국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선진국은 뭐예요? 요새 우리 차세대들은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인생에 고민이 있으면 무조건 여기다 두드려요. 그럼 여기서 복음주의적인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답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있긴 있어요. 책방에 가면 뭐 수백 권 수천 권 있고 거기도 없으면 극동방송 가서 뒤지면 나오고 교회 홈페이지 막 하면 나오지만 요새 누가 그렇게 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책 살 때도 그렇게 안 사고 음반 살 때도 그렇게 안 사고 무조건 두드리면 컴퓨터가 다 통합 검색해서 주게 돼 있어요. 그죠? 유독 복음주의만 그걸 안 해놔. 문제가 있으면 부모한테 안 오고 선생님한테 안 와요. 왜? 컴퓨터는 부모보다 더 많은 걸 통합 검색하고. 예? 좀 그걸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단말기를 만들었어요. 우리 선교회에서 70달러 단말기. 그리고 여기는 하트키가 있어요. 그래서 막 경찰이 와가지고 너 지금 뭐 봤어? 하면 하트키 탁 누르면 싹 지워져요. 그죠? 추적이 불가능해지죠. 그죠? 네?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후속 세대가 끊겨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정작 가보면 술판 안에, 그죠?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보면은 생맥주 통역자 하겠잖아요. 네? 이게 유럽, 미국 실제, 그죠? 멋있는 교회가 보면은 전부 술판벌이 강대상이 있어야 될 자리에 말이죠. 칵테일 바가 있고 말이죠. 이 술판 버리고 있고 말이죠. 이게 다 유럽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바야 바. 바 이름을 갖다 희한하게 줬어요. 처치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닥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젊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Why do young people become atheist? 왜 젊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런 논문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과 동영상이 중요하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동영상에 가보면 자기네들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14세에서 17세가 제일 많이 떠나간다. 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신천지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말고 저 질문 있으면 책방 가봐.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경쟁 못 해요. 경쟁 못 한다고요. 어디 책방 가서 5시간, 10시간씩 뒤지고 앉았어요. 그건 기성세대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후속 세대가 끊기고 있다. 현대인들은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사이버 동영상부터 두드린다. 예? 그리고 걔네들한테 동영상이 중요하다. 걔네들한테 책 활자리 읽으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그거는 15세기, 16세기 때 얘기예요. 요새는 정보가 너무 홍수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저처럼 이렇게 쫙 전문가가 소화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요약해준 거 거기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링크를 따라 내려가서 책 보고 하는 거지 책 보고 쫓아갈 시대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복음주의자들은 여기다가 답을 안 만들어주냐 이게. 그렇게 하고 스마트폰을 아들한테 사주고 손자한테 사주는 건 뭘 믿고 하는 거냐 이게.
그 IT 사역적으로 할 일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FMNC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이건 미션을 컴퓨터 가지고 한다. M과 C는 미션과 컴퓨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후진국에 보낼 단말기는 한국에서 만들고 있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콘텐츠도 그렇고 동영상 콘텐츠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거를 노벨상 탄 사람들이 좀 동영상을 찍어야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분은 하와이에 있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하고 우리가 지난 1월달에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FMNC. 우선 일어나서 잠깐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전생명 선교사님이라고 우즈베키스탄의 선교사님이시고 우리 IT 선교회를 대표하시는 선교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그 동영상 콘텐츠를 이렇게 노벨상 탄 사람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쭉 만들어가는 운동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도 앱 같은 거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앱 통화 검색해줘 앱. 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지니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보면 IT 미션 컨퍼런스에서 이 포스터가 바로 몇 주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한 컨퍼런스예요. 거기에 있는 한국 과학자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런 걸 했어요. 이건 FMNC 홈페이지고요.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람이 저희 갈 길을 저희 지혜를 가지고 계획할지라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의 갈 길이 막혔을 때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석청을 바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앞길을 의탁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한 세상에서 귀중하고 쓰임받고 또 존경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여드리는 그런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